안녕하세요. 향이와의 산책, 향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6화. 미숙은 아파서 쓰러져 가면서 제보한 주희기에 믿었는데 주희가 사라져버리자 사실상 마음속에 멘붕이 왔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거짓말을 말한 것 같진 않은데... 미숙은 대학교에서 주희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찾았다. 다행히 캠퍼스에서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주희를 발견하고서 미숙은 안심을 했다. 미숙은 주희 곁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갔다. 그러나 주희는 다가오는 미숙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뒤로 돌아서 도망을 가버렸다. 주희야? 주희야! 언니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잠깐만! 주희는 대답 없이 도망을 쳤다. 미숙이 뒤쫓아 또 달렸지만 놓치고 말았다. 대학교 시설을 잘 모르니 당연한 결과였다. 미숙은 잡는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오다가 주희랑 함께 있던 학생들을 보고는 다가갔다. 얘들아,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누구신데요? 학생들 가운데 하영이가 질문을 해왔다. 나는 주희랑 잘 아는 언니야. 거짓말. 뭐? 뭐라고 했지 학생?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친한데 주희가 왜 도망을 가겠어요? 그래, 친한 건 아니고 나만 친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주희가 무슨 오해가 있어서 나를 피한 것 같아. 그건 그렇고 네 이름은 뭐니? 왜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 이름을 왜 이야기해야 하죠? 미숙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동필은 부엌으로 들어가 술상을 보았고 광현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너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거라. 하루 종일 불편하지 않았니? 네, 잠시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광현은 동필이 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장례를 치루어 줘야겠지. 나에게는 몰라도 동필이는 잘 키워줬으니 말이야. 광현은 술잔을 치우고 술병도 치웠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동필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방에 들어섰지만 선뜻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장례식을 치러 드릴게요. 책상 위에 작은 액자에 순자와 둘이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 탓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동필은 순자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차가운 연못 바닥에서 7개월이나 계셨다니 누가 그랬는지 꿈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광현이 들어섰다. 이러고 있을 것 같더라. 옷 갈아입고 나오느라 장례를 치루어야 하지 않겠니? 경찰에서 시체 인도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요.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냐? 그럼 술 한 잔 더 하겠니? 넥타이를 풀면서
광현이 말했다. 술은 그만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옷 갈아입고 나오마. 광현은 동필의 어깨를 쓸어내리다가 멋쩍게 방을 나갔다. 동필도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향했다. 광현이 미리 나와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버지, 술이 과하신 것 같아요. 그만 드세요. 동필이 말리자 못 이기는 척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상하게 오늘 술이 취하지 않는구나. 오랜만에 정이, 아니 네 친엄마 얘기를 해서 그런 듯 하구나. 네가 이해를 해주련. 아버지가 오늘만은 취하고 싶구나. 제가 따라 드릴게요. 광현은 술잔을 내밀었다. 동필이 술을 따르자 광현이 미소 한번 짓고는 술잔을 기울였다. 아버지, 친엄마랑은 왜 헤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통영 바닷가 작은 집에 살았지만 행복했다. 네 엄마는 배가 불러오자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 모양이더라. 가끔 나 몰래 눈물을 훔치더구나. 그래도 나는 알고 있다고 내색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일이 많아 늦는 날이 많았는데 집주인 딸인 순자, 아니 너를 키워준 엄마가 네 친엄마를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곤 했단다. 우리는 늘 너를 키워준 엄마에게 감사했지. 너희 엄마가 마녀이지를 하더구나. 출산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르게 산후통이 와서 읍내병원으로 옮겼다고 연락이 왔더구나. 나는 서둘러 병원에 도착을 했단다. 들어가는 길에 너를 보러 가자는 순자 때문에 신생아실부터 갔단다. 어찌나 귀엽든지. 너를 보고 서둘러 네 엄마 병실에 갔을 때 네 엄마는 없었단다. 엄마가 안 계셨다니요? 어디 아프셨나요? 치료차 어디를 가신 건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에도 없더구나. 나는 내 친엄마의 본집으로 찾아갔었다. 네 외갓집도 가보았지만 그들도 엄마 소식을 모르더구나. 실종신고도 가출신고도 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나는 할 일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가 나를 키우게 된 건가요? 내가 혼자서 너를 키울 수 없으니 순자가 자주 드나들며 너를 보살피다가 함께 살게 되었다. 물론 여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고 나는 네 친엄마를 찾아다녔단다. 휴일은 거의 네 엄마를 찾아다녔지. 그래도 네 엄마 소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순자가, 아니 네 엄마가 너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울고 있더구나. 결혼에 실패하고 집에 와 있는 순자가 미웠던 장모의 적극적인 권유이기도 했는데 나 혼자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가여워서 너를 돌보기는 하는데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다고 울고 있더라. 그럼 그때부터 부부가 되신 거예요? 아니란다. 난 네 엄마를 찾아 10년을 돌아다녔단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가할 일이 있어 백화점 매장을 갔는데, 휴. 광현은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광현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취기가 녹아 넘어간 듯했다. 동필은 당황스러워 티슈를 건네며 말을 했다. 아버지, 주무시고 내일 이야기해요.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겠다. 내가 너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못난 모습을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남자라고 울고 싶을 때 못 울고 그러지 마라. 가슴에 바위가 생긴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어야 하고 기쁠 때 더 통쾌하고 웃는 거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는 자라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데요. 아버지도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구나. 아니, 오늘은 좀 울어야겠다. 동필아, 아버지 혼자 있게 해주련. 동필도 아버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네, 술은 더 드시지 마세요. 저는 가서 쉴게요.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아버지. 광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티슈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필은 주방을 나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벌렁 누웠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있고 카톡이 수십 개 들어와 있었다. 유림이의 염려 톡이었고 대학교 학장, 학생회장 등의 전화와 톡이었다. 여보세요? 유림? 미안해. 놀랬지? 동필아, 어떻게 되었어?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버지랑 술 한잔 하느라. 미안해. 걱정했지? 당연하지. 얼굴 보고 싶은데 집 근처로 갈까? 할 말도 있고. 유림아, 미안한데 내일 만나자.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지쳤거든. 그래, 알았어. 쉬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사랑해, 유림아. 잘 자. 나도 사랑해, 동필. 잘 자. 동필은 유림이 보고 싶었지만 초췌해진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내일 만나자고 했지만 마음이 좋진 않았다. 유림은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으로 순자를 만났던 날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동필이 피곤하다는 말에 말이 쏙 들어갔고 다시 용기가 생길까 하고 생각했다. 향이와의 산책, 향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6화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